네, 제가 오늘 준비한 연구는 Fine Tuning Visual Language Action Models Optimizing Speed and Success라는 연구인데, 사실 이 제목보다는 많은 분들이 OpenVLA OFT라고 하는 모델로 알고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RSS 2025년에 어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이나 아니면 VLM으로 로봇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최시핑 교수님이나 그리고 오픈VLA 저자이신 무진킴 씨의 연구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논문 소개는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진킴 씨는 지금 현재 스탠포드에서 그 박사과정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첼시핑 교수님이랑 또 이번에 같이 저자로 계신 펄실리안 교수님에게 지도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딥 이미지네이션 리서치 팀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턴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진행한 연구들 보면, 이제 최근에 진행한 연구들을 제가 3개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땐 굵직굵직한 연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드릴 연구가 이제 이 연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이제 이 오픈VLA라고 하는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 파인 튜닝 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VLA라고 하는 그 VLA 쪽에서는 좀 많이 유명한 연구를 이제 1저자로 진행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라고 해서 그 로봇 데이터셋을 다양한 기관에서 대규모로 구축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그 스탠포드 이밸류에이션 파트를 이제 리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연구들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소개를 드리면 VLA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전 훈련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규모의 로봇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VLM이 로봇의 어떤 로봇 제어를 위한 저수준 제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 한 거를 이제 VLA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VLA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레아 같은 연구들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뭐 스탠포드나 이런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런 스타트업 같은 데서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VLA 모델이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것도 있고, VLM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 한 거기 때문에 좀 제너럴함도, 그 일반화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식탁에 피망이 있고 당근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초록색 물건을 뭐 싱크대에 넣어줘라고 했을 때 그런 언어 추종하는 능력 같은 것들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잘 학습된 VLA 모델을 그러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VLA 모델을 바로 로봇에 적용시켜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태스크,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그 모델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환경에 맞춘, 그리고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춘 그런 파인 튜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파인 튜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야 잘 그 태스크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최상의 정책을 생성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잘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그 오픈VLA가 나오기까지의 좀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RT1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나온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인풋 들어가고 이미지 인풋 들어갔을 때 액션 아웃풋 낼 수 있도록 그 트랜스포머 구조를 학습을 시킨 연구인데, 이제 이거를 좀 발전시켜서 구글에서 또 이제 RT2라고 하는 모델을 냈습니다. 그래서 RT1은 사실 아직 VLA라고 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고요. 이제 RT2 들어오면서 아까 그 필름 에피션트 넷과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제 VLM 백본으로 대체를 하면서
똑같이 랭귀지 인풋 넣고 이미지 인풋 넣었을 때 로봇 액션 아웃풋 나오게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킨 건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VLA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RT2 같은 경우에는 딥마인드에서 이 연구를 내면서 사실 오픈 소스로 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픈 VLA가 이 RT2를 좀 오픈 소스화 시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VLA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RT2와 같이 이미지랑 랭귀지 인풋 받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VLM을 액션 출력할 수 있도록 그 파인 튜닝 시키는 구조까지 다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용하는 백본이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사용됐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RT2부터 해서 오픈 VLA까지 이어지는 이 VLA 구조 같은 구조는 조금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코딩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내가 예측한 출력을 다시 다음 출력을 예측할 때 입력으로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액션을 예측을 할 때, 액션 차원을 예측을 할 때 예측한 액션 차원을 다음 액션 차원을 예측을 할 때 또 사용하고 또 그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액션을 디코딩하는 걸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액션이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졌냐도 또 특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가져요. 이 디스크리트한 액션이라고 하는 게 액션이 이제 무한정 범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노멀라이제이션한 후에 그거를 256개 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모델은 그 256개 구역 중에서 지금 입력으로 했을 때 어떠한 액션이 가장 적절할지를 그 구역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X축만 봤을 때 X축 액션의 베리에이션, X축의 액션의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m에서 2m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은 0부터 1 사이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0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 된 거를 256개 구간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눕니다. 그럼 그 모델은 여기서 그 액션을 예측할 때 2번 구역, 1번 구역, 아니면 뭐 253번 구역 이런 식으로 그 구역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모델이 0번 구역을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0번 구역에 해당하는 노멀라이즈 된 액션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이게 다시 노멀라이즈 안 된 실제 액션 스페이스에서의 영역이 나올 거잖아요. 그 영역에서 샘플링을 해서 실제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지금 입력에서는 0번 구역 액션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0번을 출력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액션을 샘플링해서 액션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이 아니라 이렇게 구역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게 디스크리트 액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력이 그렇게 디스크리트 액션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예측하는 값이 그 엔드 이펙터 좌표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XYZ 롤피치 5에다가 그리퍼 값까지 해서 총 7개의 액션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로봇 액션을 할 때는 별도의 어떤 플래너나 아니면 액션 컨트롤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VLA라는 모델의 어떤 특징과 구조인데, 이제 이거를 파인 튜닝을 이제 이 저자들이 시키려고 했을 때 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코딩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디스크리트 액션 쓰는데 이 액션 레프레젠테이션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학습시킬 때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로스 펑션 어떻게 쓸 건지가 이제 세 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 3가지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액션 디코딩 하는 부분인데, 액션 디코딩이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쓰였던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의 디코딩이 있고, 두 번째가 패러럴한 디코딩인데, 이거는 원래 그 트랜스포머에서 오토 리그레시브를 구현할 때 카우셜 어텐션 써가지고 구현하잖아요. 근데 패러럴 디코딩은 여기서 그 어텐션을 바이 디렉셔널 어텐션으로 교체를 해서 그냥 7개 인풋이 들어가면 똑같이 7개 아웃풋이 한 번에 예측이 되도록 구현한 게 이제 패러럴 디코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지금 7개의 액션 차원을 다 예측을 해야 하나의 액션 스텝을 예측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 할 때는 7번을 계속 추론을 반복적으로 했어야 된다면 이건 한 번에 예측이 되니까 좀 더 리얼타임에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액션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스크릿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데요. 이게 지금 그 VLA 모델에서 표현된 그림인데, 이게 이렇게 뭔가 1차원짜리 벡터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렇게 4096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4096차원의 그 토큰 인베딩이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4096차원의 그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거를 256차원으로 리니얼 프로젝션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디스크릿한 액션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256차원의 그 인베딩을 소프트맥스를 시키면은 각각의 그 차원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256차원에 대한 확률이 나올 텐데, 여기서 가장 큰 차원의 인덱스가 무엇인지가 이제 그 토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구역에 해당하는 액션을 수행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리니어 프로젝션 안 시키고 그냥 LLM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 그대로를 MLP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그냥 스칼라 값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있는 그대로 0.03m만큼 X축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디스크릿 액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쓸 때랑 컨티뉴어스 액션 레프레젠테이션 쓸 때랑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릿 액션을 쓸 때는 이 로스를 사용하고, 컨티뉴어스 액션을 사용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크릿한 액션 스페이스를 쓸 때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GT를 가지고 있으면 그 GT가 그 256개 구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번 구역에 해당된다 치면은 그거를 우리가 256개의 원활 인코딩 벡터로 만들었을 때 이번 구역만 1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0인 그런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256차원의 그 벡터랑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거친 그 예측된 어떤 확률 분포랑 그 두 분포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다는 게 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로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L1 리그레션 로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컨티뉴어스 액션을 쓸 때 쓰는 로스예요. 그래서 4096차원의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 인베딩 벡터가 나오면은 그 벡터를 그 MLP에다가 통과시켜서 스칼라 값 하나 뽑는데, 그거랑 이제 GT 값이랑 그냥 L1 로스 하는 게 L1 레그레션 로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퓨전 로스인데, 이거는 학습도 조금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 디퓨전이 GT에서 풀 노이즈로 가는 그 노이즈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이즈 과정을 할 때 우리가 일정 그 노이즈 스텝 T를 정하면은 그때 노이즈가 추가된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노이즈에 추가된 데이터에 얼만큼 노이즈가 추가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디퓨전 헤드에 이 XT를 넣고 그 다음에 그 LLM 출력으로 나온 거를 컨디션으로 넣어줬을 때 어떠한 노이즈를 제거하면 되는지를 예측을 이제 디퓨전 헤드가 해주게 되는데, 그 예측 값이 실제 주어진 노이즈와의 로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인퍼런스 할 때는 정해진
그 디퓨전 스텝이 있을 거고, 그래서 완전히 노이즈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정해진 디퓨전 스텝만큼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최종적인 액션 값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디퓨전도 사실 리얼타임으로 쓸 때는 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하신 분이 그래서 오픈VLA OFT라고 해서 옵티마이즈드 파인튜닝의 어떤 조건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픈VLA에서 그 패러렐 디코딩 사용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릿 액션 대신에 컨티뉴어스 액션 사용해서 파인튜닝 하는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파인튜닝 시킨 거를 오픈VLA OF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오픈VLA에서는 액션 예측할 때 엔드 이펙터의 6축 좌표를 예측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조인트 포즈 자체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컨트롤러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조인트 값을 가지고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더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인데 실험은 그 시뮬레이션에서 실험을 한번 하고 리얼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리베로라고 하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게 로보스트라고 하는 무조코 기반의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그 시뮬레이터 위에서 만들어진 벤치마크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에서의 태스크 유형에 따라서 리베로, 스페이셜, 오브젝트, 골, 롱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이렇게 적힌 대로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는 경우를 이제 스페이셜이라고 하고, 오브젝트 자체가 바뀌는 경우를 오브젝트, 그리고 어떤 그 수행해야 되는 동일한 씬에서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의 목표가 다른 경우는 골이라고 하는 태그가 붙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이 좀 긴 경우에는 이제 롱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할 때는 그 알로아라고 하는 스탠포드에서 만든 그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 세팅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텔레 오퍼레이션 부분은 다 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로봇팔 2개랑 카메라 2개, 그리고 탑 카메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보면은 리베로 벤치마크에서 그 태스크를 얼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코딩 어떻게 할지,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쓸지, 로스는 뭘 쓸지, 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라인은 이 오픈 VLA가 베이스라인인데요. 얘는 일단 평균적으로 76.5%의 석세스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그 롱 호라이즌 태스크에서 특히 안 좋은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디코딩 패러럴하게 하고 액션 청크라고 해서 액션 스텝을 한 번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액션 스텝을 여러 개의 액션 스텝을 한 번에 예측하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총 8스텝의 액션을 한 번에 예측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더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롱 호라이즌 태스크에서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액션 청킹을 사용하면서 좀 더 다음의 스텝까지 계속 예측을 하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롱 호라이즌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개는 그 컨티뉴어스 액션을 사용한 사례인데요. 컨티뉴어스 액션을 사용을 했을 때 각각 기존 대비 디스크릿 액션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 5%포인트 정도 성능 향상을 보였고, 근데 로스를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사용했을 때 L1 로스나 디퓨전 로스나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얼만큼
그 요소별로 얼만큼 효율적인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느냐도 그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원래 베이스라인보다 패러럴 그 디코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많은 액션을 한 번에 예측을 하고, 이 스루풋이라고 하는 게 초당 액션 출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액션 청크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많은 액션을 초당 더 많은 액션을 추론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확실히 그 여러 번 디퓨전 스텝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속도를 L1 로스랑 맞췄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그래서 최적의 어떤 그 로스랑 조합은 이렇게 패러럴 디코딩에 액션 청크 쓰고 L1 로스 썼을 때 가장 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풋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이미지를 한 장만 넣어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더 넣어줬을 때도 속도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성능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추가 입력에 대해서도 좀 고주파 제어 환경에 충족하는 그런 성능을 충족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풋을 사용하는 폴리시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건데, 비교를 했을 때도 속도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다른 여러 가지 인풋을 사용하는 모델들과 비교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리얼 실험인데, 알로하 태스크에서 4개의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바지 접는 거, 셔츠 접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거 그 넣으라고 하는 재료들 넣는 거, 그리고 그 팟에다가 또 넣으라고 하는 거 넣는 그런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스크에서 사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OFT 플러스라고 붙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이 된 모델인데, 원래는 이렇게 인풋으로 랭귀지 토큰이 그냥 컨캣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VIT의 그 필름으로 컨디션으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구성한 게 OFT 플러스고, 이렇게 한 이유는 리얼에서 여러 개 이미지 쓰다 보니까 그 이미지에 너무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미지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랭귀지 입력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랭귀지를 얼만큼 잘 따라오느냐를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OFT 플러스가 더 좋은 성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정성적인 평가인데, RDT 같은 경우에는 그 액션을 수행할 때 실패하면 실패를 아예 복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파이제로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연구진들이 개발한 오픈VLA OF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잘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리얼 실험에서 그 여러 모델들과의 이피션시를 비교한 건데, 사실 여기서 보면 오픈VLA OFT 플러스가 이게 높으면 좋은 건데, 사실 그렇게 성능이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모델 사이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압도적인 뭐 LCT나 디퓨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모델 구조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속도도 되게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오픈VLA라고 하는 그 VLA 모델을 그 파인 튜닝 시킬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했던 논문이고, 그래서 패러럴 디코딩과 액션 청킹 그리고 L1 로스 썼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음을 보여줬고, 그리고 시뮬레이터뿐만이 아니라 실제 알로하 로봇을 가지고도 실시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언어 그라운딩 할 때 필름 모듈에 있어야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언어 같은 게 들어오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A100 GPU 기준으로 효율을 확인한 거라 실제로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실시간성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롱 호라이즌 태스크나 멀티 스테이지 리즈닝 태스크 등 좀 다양한 태스크에도 확장이 가능한 그런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